2022년 8월 예규 판례입니다. 첫 번째 예규는 변경 예규입니다. 종전 예규를 살펴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해당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 다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이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4항 즉 주택 플러스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변경된 예고는 종전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후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 조합 입주권을 취득해서 일시적 이 조합원 입주권이 된 경우 신규 조합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 즉 여기서 주택은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후에 다시 완성된 주택을 말합니다. 이것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4항 주택 플러스 입주권 특례가 적용된다고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비과세는 양도 당시로 판단하지만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당초 취득 당시로 판단해야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맞습니다. 따라서 위 변경 예규보다는 종전 예규가 원래 더 합리적인 것이긴 한데, 자, 해당 변경 예규는 같은 단지 내에서 관리 처분된 후에 다른 평형으로 갈아타는 것에 대해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시적 이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도 나중에 종전 주택이 완성된 후에 파는 경우에 주택 플러스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 자, 다음 예규는 금방 보았던 예규와 비교하셔야 되는데 1세대 2주택자, 즉 주택 플러스 주택인 자가 신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종전주택 양도 시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신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플러스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당초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플러스 주택이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따라서 특례를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1번 예규와 2번 예규가 좀 어렵고 까다로우니까 서로 비교하셔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이혼하여 남은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재계산 여부입니다. 자, 보유기간 재계산 제도가 폐지된 22년 5월 10일 그 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예규입니다. 자, 1세대 2주택자가 이혼 후 최종 1주택이 된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재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이기 때문에 이혼은 세대분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재계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자, 참고로 이혼 시에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 2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 여부입니다. 자, 해석은 선택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거주주택 비과세 시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아야 되고 후에 양도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예규 입장이고, 자, B방법, 즉 거주주택인데 비과세 요건을 갖췄음에도 특례 신청을 하지 않고 과세로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임대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선택할 수 없다고 예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위 예규에 따르면 거주주택 차익이 작고 임대주택의 차익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강제한다면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유기간 재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조문을 먼저 살펴보면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폐지된 내용인데 개정 전 조문을 살펴보면 보유기간 재계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5조의 2, 156조의 2, 156조의 3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구가 종전부터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예규에서는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든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비과세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각 특례 조항의 요건에 해당돼서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는 경우라면 최종 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을 재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일시적 2주택으로서 일반 주택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만 보유기간 재계산에서 빠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 2022년 5월 10일 양도분으로서 위 사례의 경우처럼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과세가 된 경우로 보유기간 재계산을 한 경우라면 경정 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규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여기서 특례주택은 예를 들어서 조특법상 감면주택,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장기 임대주택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사례에서 일반 주택보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과세가 된 후에 남은 주택의 경우에도 보유기간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신규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갱신을 한 경우라면 개정되기 전에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전입요건은 삭제되었고 일시적 2주택 중복 허용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예규는 22년 5월 10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규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조특법 99조 2에 따른 신축주택 등에 해당되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즉시 매매계약서에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조특법 99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조특법 99조 2항은 신규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 기간 요건은 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때 감면 대상임을 지자체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해당 사례는 13년 7월 1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사후적으로 다음 연도 9월 24일에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참고로 조특법 99조 2 대상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2014년 3월 31일까지 확인을 받아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세 심판례 내용인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고 해당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되었습니다. 이때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될지에 대해서 심판례에서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자,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에 해당되어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이에 반해서 동거분양 합가의 경우 또 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에 심판례에서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용입니다. 자, 해당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A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이때 최다 지분권자는 어머니입니다.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해서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들이 상속받았고 최다 지분권자는 자녀 중 갑이 최다 지분권자입니다. 자, 이때 공동상속주택을 나중에 팔 때 비과세 판단 시에 거주기간 2년 충족 여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를 적용할지 말지 거주기간 2년은 공동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최다 지분권자인 갑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 자,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즉 거주기간 곱하기 4% 적용 시에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가지고 갑을 병정이 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다 지분권자인 갑이 거주를 했다면 그 기간으로 을, 병, 정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아까 살펴보았던 기재부 예규와 동일한 내용인데 보유기간 재계산 규정이 폐지가 되기 전인 22년 5월 10일 전에 양도한 경우로 특례 2주택의 경우에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과세가 되었더라도 특례 2주택 요건을 충족해서 1주택으로 보는 경우라면 보유기간을 재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례를 살펴보면은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해서 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인데, 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 A주택을 양도했는데 A주택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서 과세가 되었고, 자, 나중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때는 보유기간을 재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핵심은 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즉 혼인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받았는지 과세인지랑 상관없이 보유기간 재계산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보유기간 재계산에 대한 내용인데 일시적 3주택자입니다. 즉 22년 5월 10일 이전 양도로서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B, 신규주택 C를 보유하고 있어서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가 중복 적용 가능해서 특례 3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라도 보유기간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상속증여자산 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양도세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증여자산 평가 시 증여자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차인과 합의해서 감액했다고 합니다. 이때 감액된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환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로 환산 평가해야 된다는 심판례입니다. 자,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임대보증금 플러스 연 임대료를 12%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딸과 동거하는 경우로서 별거 중인 사위가 동일 세대인지 여부인데 자, 부부는 별거하더라도 항상 동일 세대입니다. 따라서 딸과 사위는 항상 동일 세대이겠지만 이와 변론으로 장모의 입장에서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딸은 동일세대이지만 사위가 생계를 달리한다면 장모 입장에서는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에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취득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명도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도록 1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될 점은 취득 시에 매수인이 부담한 명도 비용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근 심판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것으로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64조에 따라서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가끔 실무상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2022년 8월 예규 판례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